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AWS 테크 캠프 온라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내용은 AWS의 새로운 서비스였던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을 해서 개발자분들 혹은 비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큐워즈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큐워즈라는 앱이 따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큐 디벨로퍼라는 AI 생성형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하셔갖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진행할 내용은 일단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실제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데모 영상이나 소개 자료들을 보면서 익히신 다음에 직접 설치를 하시고 이제 오후가 아니죠. 세션 이후에는 저와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볼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세션을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본인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언어의 프레임워크로 미리 만드셔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실습 관계상 자바 코드로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한 30분 정도 소개 드리고 잠시 세팅을 한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거창하게 적어 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라고 하기엔 너무 좀 넓은 범위 같고요.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로 줄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개발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바이브 코딩입니다. 요거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밈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밈같이 한마디 던졌던 말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셨고 우리 이제 안드레라는 분께서 이제 오픈 AI의 창업자셨던 안드레 님께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을 주창하시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 이제 LLM 거대 모델에 내가 원하는 이제 리ኳ이어먼트라던가 요구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AI가 나 대신 개발을 해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단어가 등장했고 실제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주목받는 코딩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성형 AI가 사실 2022년도쯤부터 많이 화두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AI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대체를 할 거다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은 범위에서 사람의 영역을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2028년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무조건 코딩 어시스턴트를 쓰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발자 4명 중에 3명은 이거 쓴다, 이거 써서 코딩을 할 거다 라는 얘기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내 밥그릇이 뺏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개발자분들께서는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계시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많이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AI 코딩 어시스턴트라던가 생성형 AI를 내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좀 신뢰받는 기관 중에 하나인 이제 맨로 벤처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킬러 앱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선풍적인 AI를 통한 구축이라던가 AI를 활용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제 사용 사례는 사실 챗봇, 검색, 요약, 이런 데이터 혹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었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부분은 코드 생성입니다.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AI 코딩이라는 트렌드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AWS에서도 코딩 어시스턴트 툴인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이제 좀 주력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많이 좀 이런 것들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Q 디벨로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Q 디벨로퍼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발자분들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전체 개발 수명 주기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전반에 걸쳐서 개발자 혹은 뭐 PM분이 됐던 IT와 관련된 전문가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개발 속도를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툴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전쯤에 저희가 코드 휘스퍼러라고 하는 툴이 처음 출시가 되었고 그거는 처음 시작은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코딩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었던 프로젝트 혹은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것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AWS에서 쌓아온 IT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된 코드라던가 혹은 저희의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코딩 어시스턴트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뭐 특정 기능을 구현하거나 리팩토링,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뭐 자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를 저희 AWS 환경에서 운영을 하신다거나 혹은 뭐 테라폼이나 CDK를 활용을 한다고 하셨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전문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 취약점 스캐닝 같은 특화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면서 스캐닝 기능에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 예를 들어서 큰 제조기업이라던가 보안이 조금 중요한 기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코딩 어시스턴트 툴뿐만 아니라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Q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될 때부터 어떤 보안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의 유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조금 더 뭐 기업 차원에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분들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업무를 사용할 때 이제 무료 버전의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잘 활용하고 있고 네,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말씀을 드릴 때 좀 페르소나라는 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개발자라던가 데브옵스 엔지니어, 요즘은 SRE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뭐 쿼리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DBA 분들 관점에서 페르소나가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EKS, 뭐 테라폼, 인프라 옵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Q 디벨로퍼를 활용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제가 다루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고 오셨던 부분은 이제 왼쪽에 있는
좀 개발자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개발 관점에서의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EKS 운영이라던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데브옵스 관점에서의 얘기들을 이제 클라우드 옵스 관점에서도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굉장히 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분들께서 개발할 때 큐 디벨로퍼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워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큐 디벨로퍼에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코드 생성은 물론 기본이고요. 이제 매년 AI 관련된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면서 그 해 화두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쯤이죠. 작년에는 이제 레그라는 기법을 통해서 LLM 모델이, 그러니까 거대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사내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최신에 있는 데이터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뭐 레그라는 기법이 유행을 했고, 올해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AI라는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특화된 기능들을 좀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에이전트라는 거를 통해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브, 테스트, 잠시만요. 네. 데브, 테스트, 리뷰, 독. 이제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다시피 슬래시 데브라고 하는 기능은 실제로 코드를 개발을 할 때 도와드리는 에이전트 모듈이고요.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라던가 이제 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뷰는 보안 취약점이라던가 실제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리뷰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개발 산출물, 예를 들어 리드미 파일을 만든다거나 작성된 문서를 좀 파악을 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도큐먼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DLC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때 뭐 아예 똑같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하시고 테스트나 보안 점검, 여러 가지 리뷰 등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배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마다 각각의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이핑 혹은 이제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적어가면서 초기 아키텍처나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코딩을 바로 시키셔도 되고, 에이전트를 통해 품질을 좀 향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뭐 이제 C0나 C1, C2 같은 이제 코드 커버리지까지 좀 파악을 하시면서 커버리지 향상을 하거나, 혹은 뭐 CWE 보안 취약점 같은 것들을 조기 발견을 하시면서 보안을 좀 강화하실 수 있고요. 이제 검토하거나 배포하실 때는 이제 뭐 리뷰를 거쳐서 코드를 리뷰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도큐먼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리드미 만들거나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런 문서를 만들어줘 라고 지시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큐 디벨로퍼가 진짜 만들어내는 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에이전틱 AI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많이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더듬어 올라가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처음 런칭됐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LLM 모델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했었던 이제 1, 2년 전에 어떤 트렌드와는 다르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내렸고 내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내린 명령들에 대해서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대부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LLM이 대체 왜 이런 답변을 내렸는지 저희는 근거를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내렸을 때 사용자가 이런 작업을 요구를 했고 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로 진행을 할 것이며 그 태스크에 진행되는 결과는 이렇고 근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답변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신뢰감 있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좀 저희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저희 지금 2025년 4월 30일부터 2025년 6월 13일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클립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 이클립스 IDE 플러그인도 출시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자료를 만든 지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또 그 사이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MCP라는 어떤 주제도 핫해졌는데 MCP를 지원하는 기능이 ID 툴에도 붙었고요. ID 툴에도 이제 클라우드 소넷 4.0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에이전틱 기능 4가지가 있었잖아요. 데브, 리뷰, 테스트, 도큐먼트 이 기능들을 좀 간단한 예시를 좀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코드 생성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슬래시 dev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고요. 자연어를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거나 뭐 어떤 버그를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D 툴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툴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큐 디벨로퍼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려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작성해 놓은 코드들의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실제로 그걸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코드 작성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 무슨 게임인지 아시겠죠? 테트리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제가 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블럭이 내려가서 삭제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점수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 나올 블럭이 뭔지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쌓였을 때 데이터도 다 저장을 해야 돼서 만들어 보자면 뭐 쉽진 않겠지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큐 디벨로퍼와 함께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데브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해봤습니다. 파이썬 언어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요청을 했고요. 제가 큐 디벨로퍼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론트엔드 개발 요소들을 쓰겠다
라고 했고, 제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파이썬 기반의 플라스크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조금 짧게 편집을 한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웹 기반의 테트리스 게임이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게임의 핵심 기능이죠. 점수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레벨이 올라갔었을 때의 어떤 게임 난이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화려한 색상의 블록, 점수 시스템, 그리고 레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플라스크를 통해 웹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서머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크리에이티드 된 파일들을 보면은 app.py, 그리고 index.html, 그리고 style.css, 그리고 tetris.javascript라고 해서 뭐 동적 스크립트들이 돌아가는 것들도 보여지네요. 쉽고 빠르게 이런 프로젝트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자연어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잘 정리를 했었을 때 내 요구사항을 잘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무슨 파일을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index.html,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플라스크, 그리고 CSS와 이제 동적 스크립트들까지 잘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이런 코드들을 쭉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리드미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리드미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뭐고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만들었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할 수 있고 pip 인스톨 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어를 쭉 적어줬죠. 그래서 조작법까지 만들어줬고, 네, 이제 리드미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뭐 pip 명령어라던가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pip 인스톨하고 파이썬 앱을 통해서 구동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 테트리스 블럭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이슈들도 있을 거고, 아까 조그맣게 보인 게 테트리스 그 블럭입니다. 그래서 보드에 블럭이 너무 작다. 이거 다시 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그럼 크기를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실제로 바로 반영됐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블럭이 좀 커졌네요. 근데 회전도 안 되고 뭐가 잘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방향키도 잘 안 먹고 누를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로테이트가 되지 않는다. 회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로테이트 키가 뭔가 누락이 됐다. 함수가 누락이 됐다라고 되면서 뭔가 고친 걸 볼 수 있고, 이걸 억셉트해서 업데이트 됐으니 한번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다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조금 또 돌아가는데, 이걸 왜 중간부터 쌓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간에 쌓이고 또 블럭 사이즈가 작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드 사이즈랑 테트리스 블록 사이즈가 맞지 않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틱 AI가 있어서 저 요구사항을 계속 받으면서, 저는 사실 지금 코딩을 한 줄도 하지 않고 이제 입으로 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시를 또 내렸고, 어떤 작업이 있는지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채우는 것도 받고 CSS 수정한 거 받고 억셉하면은 또 바뀌었는지 볼게요. 조금 그래도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작업들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코딩을 하면서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작성을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를 명확하게 내리면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런 에이전틱 AI가 실제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뭐 바로바로 반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직접 보시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좀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에 사실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서 이 내용들은 지금 이따 실습에서 직접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해볼 거고 다음 에이전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예, 말 그대로 유닛 테스트 생성 도와주는 에이전트예요. 여러 가지 뭐 프리픽스나 언더바 테스트 같은 이제 서픽스를 자동으로 식별을 할 수 있고 단위 테스트 생성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자바나 파이썬에서 파이테스트나 이제 JUnit, 모키토 같은 클래스들, 패키지들 많이 쓰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코드에서 파이썬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뭐 파이테스트를 통해서 생성한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제 테스트 에이전트에도 제가 대화형으로 app.py 내에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바로 테스트 앱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코드들이 생성이 돼서 제가 억셉을 하면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냥 물리적인 기능으로 뭐 테스트 버튼을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라기보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테스트 코드의 작성 방향성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어떤 입력값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고 실제로 그 요청값이 들어갔을 때의 기대값은 이거다라고 자연어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분석을 해서 그 작업들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주니까요. 구체적으로 잘 지시를 해주셔서 에이전틱 AI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 리뷰입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SAST 스캐닝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나 이제 뭐 바이트 코드 혹은 바이너리 레벨을 분석을 해서 잠재적으로 어떤 다른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다양한 어떤 보안 취약점을 검토를 해보면서 이제 취약점을 감지를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실 때 어떤 크리덴셜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API 키 같은 것들을 이제 하드 코딩을 해서 쓰는 경우가 개발 단계에서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코드가 프로덕트로 나가기 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돌려보시면서 이제 우리 코드가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좀 취약하지 않은지 혹은 뭐 좀 대표적으로 키값들 같은 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뭐 SQL 인젝션 같은 것들이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다 일일이 뒤져보는 것보다 이제 이런 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떠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 크리덴셜이 하드 코딩된 내용이 있다. 제가 지금 지웠는데 저기 지금 어떤 API 키가 내가 하드 코딩해서 쓰고 있는 거를 얘가 발견을 했고 얘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견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면은 이제 AWS의 시크릿 매니저라는 어떤 서비스를 쓰시면 이제 이런 것들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억셉을 했더니 이쪽에 보토3라는 SDK를 통해서 시크릿 매니저라는 세션을 불러와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키값을 가져와서 써라 라는 것들을 제가 반영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AWS 서비스에 들어가셔갖고 키값 설정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일단 코드 레벨에서 크리티컬하게 혹은 좀 위험도가 높은 문제점들은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라고 코드 레벨로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딩 작업하시고 문서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리드미 쓰시거나 뭐 개인 프로젝트라도 깃허브에 다음에 올렸을 때 보시려면 리드미 같은 거 필요하실 텐데 이제 리드미 파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업데이트를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리드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좀 플로우 내용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내용까지 시각화하는 거를 제가 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뭐 어떻게 요청을 해봐서 머메이드라는 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 같은 것들까지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예 없을 때, 리드미 파일이 아예 없을 때 이제 도큐먼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새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리드미 파일을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면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각화까지 잘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에이전트를 살펴봤고, 오늘 제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이 네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거 어떻게 쓰나요? 어디서 쓰나요? 이런 건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게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티어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 사용자라던가 기업에서라도 뭐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제 기업 사용자들 혹은 조금 더 헤비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프로 티어 정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월 19달러, 사용자당 19달러를 과금을 하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제공드리는 기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 실제로 어떤 기능을 이용할 때 에이전트 AI를 뭐 월에 무료 버전은 뭐 50건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뭐 10개를 이용할 수 있다던가 제한을 두고요. 프로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한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가격 정책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 차원에서 어떤 개인들이 쓰는 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뭐 어떤 계정을 좀 서브스크립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어 같은 거나 대시보드 같은 게 진행이 안 되는데,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 사용자들을 위해 좀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라는 부서에 10명을 할당하고 B라는 부서에 10명을 할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하는 기능이 프로티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프리티어도 많이 쓰는데 제가 프리티어 쓰다가 제한에 걸려본 적이 잘 없거든요. 저도 꽤 많이 쓰는데, 그래서 프리티어도 여러분들 많이 써주시고 활용을 해주셔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티어랑 프로티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입하는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실습을 하실 때 쓰실 거가 AWS 빌더 아이디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 AWS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고 계실 기능이 아니고 저희 AWS 이제 계정이 있으실 텐데, AWS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저희 AWS가 서비스하는 뭐 EC2나 S3라던가 RDS라는 특정 어떤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들 혹은 뭐 AI와 관련된 베드락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쓰는 AWS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AWS 빌더 아이디는 그거랑은 별개로 운영되는 다른 아이디 체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AWS 서비스들 중에 일부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계정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AWS 어카운트 아이디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 좋긴 한데요. 굳이 요거를 통해서 뭐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AWS 빌더 아이디라는 걸 갖고 계시거나 새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아이디 툴인 VS 코드, 그리고 인텔리제이, 뭐 젯브레인 계열의 툴들이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래된 툴이죠. 이클립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 툴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지금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macOS라던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어서 이제 WSL이라는 걸 설치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리눅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 비슷합니다.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에 아마존 Q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익스텐션 여러 가지가 뜨실 텐데, 가장 상단에 뜨시는 아마존 Q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갖고 설치하셔서 쓰면 되고요.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건지 프로 라이센스로 로그인을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프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을 하셨거나 기업에서 이만큼 뭐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따로 또 세팅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실습이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굳이 프로 라이센스 안 쓰셔도 되고요. 처음 나와 있는 유즈 포 프리, 지금은 조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위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AWS 빌더 아이디라는 걸로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셔갖고 뭐 개인 이메일이나 회사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서 그냥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VS 코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를 선택해서 우클릭 버튼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인텔리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 검색을 하셔갖고 아마존 큐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마찬가지로 아마존 큐 디벨로퍼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즈 포 프리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시거나 새로 이미 갖고 계신 아마존 이제 AWS 빌더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셔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AWS 그 설정에 가보시면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한 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AI 모델의 학습을 이용하는 데 쓰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료 플랜 쓰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서비스 개선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지는 않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 문제점이 있으시다거나 어떤 버그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트래킹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모델 개선에 절대 활용하진 않고요.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수집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을 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무료 버전의 경우에도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서버의 저장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서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LLM 모델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이제 AWS의 어떤 모델에 물어볼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장을 하고 있진 않고 저장이 되더라도 최소 기간으로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희가 보안적으로 들여다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LI입니다. 원래는 CLI에 관련된 내용은 좀 기존에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고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CLI의 경우에는 위 세 OS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맥OS, 리눅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WSL 그 리눅스를 좀 내부에 깔아주셔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제가 밑에 기재한 커맨드 라인 인스톨링이라는 주소에 가셔서 운영체제라던가 그 CPU 칩셋 명령어에 맞는 압축 파일을 받으셔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ARM 계열의 칩셋을 쓰시는 경우엔 다른 그 실행 파일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실 때 프리 버전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OS 같은 경우에는 아이터미널이나 실제 기본 터미널 같은 거 혹은 개발 툴에 붙어 있는 터미널 툴에도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로그인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최신의 아이디 버전에서는 한글을 다 지원을 합니다. 특정 이제 몇몇 기능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영어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한글로 물어보셔도 좋고 영어로 물어보셔도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마무리해 드렸고, 지금 이제 실습을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실습 시작 전에 좀 준비하셔야 될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이 가이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오늘 진행할 실습의 경우에는 계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정이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공지를 했던 그 실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장 위에 저희가 공지를 해뒀는데요. 그 catalog.workshop.aws의 Qwor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트가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에 제공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워크샵 홈페이지를 보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환경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Q 디벨로퍼 익스텐션을 IDE에 붙여서 설치해 놓은 환경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툴이 JetBrains 계열의 인텔리제이다 라고 하시면 인텔리제이에다가 IDE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커서는 아쉽게도 오늘 지원되지 않습니다. 커서에 아직 Q 디벨로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커서는 되지 않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WSL도 깔아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부 저희가 지금 QCLI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IDE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우시다면 WSL은 설치하지 않으셔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VS 코드나 인텔리제이나 혹은 코드 서버 같이 원격 접속 서버를 구현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Q 디벨로퍼를 확장 혹은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VS 코드 서버를 구동을 해놓은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5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일용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실습 준비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 약 한 55분까지만 저희가 기다렸다가 55분부터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